질의 내용 -08. 내향, 다이, 특성과 관련하여 이 특성이 너무 강하다면 다른 특성의 사람과 대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맞나요? 만약 굳이 일부러 완화시킬 필요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아이가 강한 사람이 대화 스킬을 개선할 수 있는 훈련 방법 10가지를 제안하고 설명하시오. 답변 내용: 네, 맞습니다. 특정 MBTI 특성이 너무 강하게 발현될 경우 다른 특성의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향, I, 특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향성이 강한 사람은 생각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며 외부 활동보다는 내면의 세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향적인 사람들에게는 다소 소극적이거나 대화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성 완화 vs 이해와 조절. 특성을 완화시킨다는 표현보다는 별표 특성을 이해하고 조절한다. 별표는 관점이 더 적절합니다. MBTI 특성은 개인의 타고난 선호도이기 때문에 이를 억지로 바꾸거나 완화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면서도 타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대화 방식을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내향성이 강한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대화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에너지를 얻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내향성이 강한 사람이 자신의 대화 습관을 개선하여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내향, I, 이 강한 사람을 위한 대화 스킬 개선 훈련 방법 10가지. 강한 내향성을 가진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 스킬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 10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훈련들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경향을 억누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미리 생각 정리하기 습관화. 훈련 방법. 중요한 회의나 대화가 예상될 때 미리 논의할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간단하게라도 메모해 봅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효과. 즉흥적인 대화에 약한 내향형이 미리 준비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대화 중 막힘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말하기 연습. 훈련 방법. 자신의 생각을 완벽하게 정리한 후 말하기보다 핵심만 담아 짧고 간결하게 먼저 표현하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대신 내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바로 말합니다. 효과. 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참여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질문 되돌리기 기법 활용. 훈련 방법. 상대방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단순히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는 그 질문에 대해 당신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처럼 상대방에게도 질문을 되돌려 대화를 주고받는 연습을 합니다. 효과. 대화를 혼자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이고 대화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합니다. 적극적 경청 후 요약 말하기. 훈련 방법.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핵심 요점이나 감정을 요약하여 다시 말해주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 말씀은 라는 거군요. 그래서 하시다는 말씀이시죠? 효과.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여 신뢰감을 쌓고 자신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만듭니다. 작은 발언으로 시작하기 훈련. 훈련 방법. 그룹 대화나 회의에서 처음부터 큰 아이디어를 내기 부담스럽다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이와 같은 짧은 긍정적 반응으로 시작하여 대화에 참여하는 문턱을 낮춥니다. 효과. 대화에 참여하는 습관을 들이고 점차적으로 더 많은 발언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나의 필요 표현하기 연습. 훈련 방법. 대화 중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거나 특정 정보가 더 필요할 때 자신의 필요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효과, 상대방이 자신의 대화 방식을 이해하도록 돕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며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눈 맞춤 훈련과 비언어적 표현 사용. 훈련 방법, 대화 시 상대방의 눈을 1에서 2초 간격으로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 짓는 등 긍정적인 비언어적 신호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효과, 비언어적인 표현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적극적인 경청과 관심의 신호가 됩니다. 선택적 참여 전략. 훈련 방법, 모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 자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관심 있는 주제에 집중하여 발언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 하지 않습니다. 효과,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자신이 강점을 보이는 부분에서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합니다. 대화 후 자기점검 기록. 훈련 방법, 중요한 대화나 회의가 끝난 후 별표 오늘 대화에서 잘한 점은 무엇이었나,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별표를 간단히 기록하고 다음 대화에서는 아쉬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세웁니다. 효과, 자신의 대화 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점진적인 개선을 위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역할극 또는 시뮬레이션 훈련. 훈련 방법, 신뢰하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자신이 평소 어려움을 겪었던 대화 상황을 재현하고 자신이 평소와 다르게 말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상대방은 외향적인 사람의 역할을 맡아 피드백을 줍니다. 효과,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대화 스킬을 연습하고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들은 강한 내향성을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강점, 깊은 사고,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세계와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내향성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내용 -10. 직관, 젠, 특성과 관련하여 이 특성이 너무 강하다면 다른 특성의 사람과 대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맞나요? 만약 굳이 일부러 완화시킬 필요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N이 강한 사람이 대화 스킬을 개선할 수 있는 훈련 방법 10가지를 제안하고 설명하시오. 답변 내용. 네, 맞습니다. 특정 MBTI 특성이 너무 강하게 발현될 경우 다른 특성의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직관, 젠, 특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관성이 강한 사람은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능성에 집중하며 큰 그림을 보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로 인해 감각, 적인 사람들에게는 다소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성 완화 vs 이해와 조절. 특성을 완화시킨다는 표현보다는 별표 특성을 이해하고 조절한다. 별표는 관점이 더 적절합니다. MBTI 특성은 개인의 타고난 선호도이기 때문에 이를 억지로 바꾸거나 완화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면서도 타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대화 방식을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관성이 강한 사람은 감각적인 사람이 구체적인 사실, 경험, 그리고 현실적인 적용에 흥미를 느낀다는 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다 명확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직관성이 강한 사람이 자신의 대화 습관을 개선하여 더 효과적이고 명료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직관, 젠, 이 강한 사람을 위한 대화 스킬 개선 훈련 방법 10가지. 강한 직관성을 가진 사람이 감각적인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 스킬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 10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훈련들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경향을 억누르기보다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현실적인 맥락에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OW1H 활용하여 구체화 연습. 훈련 방법.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을 설명할 때 누가, WHO,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무엇을, what, 왜, why, 어떻게, how 할 것인지 질문하며 스스로 또는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연습을 합니다. 효과,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적인 맥락으로 끌어내어 감각적인 상대방이 더 쉽게 이해하고 납득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질문에 대비하기. 훈련 방법. 자신의 큰 그림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상대방이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데? 라고 질문할 것을 예상하고 시행 가능한 첫 단계나 행동 지침을 미리 준비해 봅니다. 효과.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현실적인 행동 계획으로 연결하는 데 익숙해지고 감각적인 상대방의 실용적인 니즈를 충족시킵니다. 현실적인 예시 들기 훈련. 훈련 방법. 추상적인 이론이나 개념을 설명할 때 일상생활이나 상대방의 경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협업이 중요해요. 대신 둘이 팀에서 철수 씨랑 영희 씨가 서로 도와서 보고서를 제 시간에 냈던 것처럼요 라고 말합니다. 효과.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전환하여 감각적인 상대방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돕습니다. 단계별 설명 연습. 훈련 방법.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여주되 이후에는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설명하는 연습을 합니다. 비약적인 사고로 건너뛰는 부분을 의식적으로 줄입니다. 효과. 감각적인 상대방이 정보를 체계적으로 받아들이고 혼란 없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 먼저 제시 후 근거 설명 훈련. 훈련 방법.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이나 핵심 메시지를 먼저 던진 후 그 배경이나 이유를 설명합니다. N형은 보통 배경 설명을 길게 한 후 결론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효과. 감각적인 상대방이 대화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감 자극하는 표현 사용 연습. 훈련 방법. 대화 시처럼 보이고, 처럼 들리고, 한 느낌이 들고, 과 같이 오감을 활용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해 봅니다. 이는 감각적인 상대방이 정보를 더 생생하게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효과. 대화의 몰입도를 높이고 추상적인 내용에 현실감을 더해줍니다.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주장 뒷받침. 훈련 방법. 자신의 직관적인 아이디어나 비전을 제시할 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 통계, 과거 사례 또는 실증적인 증거를 함께 제시하는 연습을 합니다. 효과. 아이디어의 신뢰성을 높이고 감각적인 상대방이 아이디어를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설득력을 강화합니다. 상대방의 경험에 연결하기 훈련. 훈련 방법. 상대방이 과거에 겪었던 비슷한 상황이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을 던지거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대방의 실제 경험과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효과.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남의 일이 아닌 이 나의 일처럼 느끼게 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도를 높입니다. 현재 상황에 집중하는 시간 각. 훈련 방법.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중에는 음식의 맛, 향, 질감에 집중하거나 산책 중에는 주변의 소리, 풍경에만 집중합니다. 효과. 현재에 집중하는 감각을 훈련하여 대화에서도 현실적인 정보나 눈앞의 사실을 놓치지 않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시각자료 활용 능력 키우기. 훈련 방법.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 말 대신 그림, 도표, 사진, 간단한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보여주는 연습을 합니다. 효과. 감각적인 상대방은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 훨씬 더 잘 이해하므로 대화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들은 강한 직관성을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창의적이고 비전 있는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타인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직관성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더욱 명확하고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질의 내용 -13. 감정, F, 특성과 관련하여 이 특성이 너무 강하다면 다른 특성의 사람과 대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맞나요? 만약 굳이 일부러 완화시킬 필요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F가 강한 사람이 대화 스킬을 개선할 수 있는 훈련 방법 10가지를 제안하고 설명하시오. 답변 내용. 네, 맞습니다. 특정 MBTI 특성이 지나치게 강하게 발현될 경우 다른 특성의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 F, 특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감정성이 강한 사람은 관계의 조화, 개인적인 가치,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상황이 개인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T, 적인 사람들에게는 다소 비논리적이거나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문제 해결보다는 감정 공유에만 머무른다고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특성 완화 대신 이해와 조절. 특성을 완화시킨다는 표현보다는 별표 특성을 이해하고 조절한다. 별표는 관점이 더 적절합니다. MBTI 특성은 타고난 선호도이기 때문에 이를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타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대화 방식을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감정성이 강한 분들은 사고, T, 적인 사람들이 논리, 객관성, 그리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되 동시에 합리적인 관점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감정성이 강한 분들이 자신의 대화 습관을 개선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감정, 제프, 이 강한 사람을 위한 대화 스킬 개선 훈련 방법 10가지. 강한 감정성을 가진 분들이 사고, T, 적인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 스킬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 10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훈련들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공감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감정 먼저, 해결책 나중 순서 지키기 훈련. 훈련 방법, 상대방이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바로 어떻게 해야 할까 또는 내가 뭘 도와줄까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먼저 상대방의 감정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말 힘들었겠네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등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에 집중합니다. 효과, 상대방이 공감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하여 신뢰를 쌓고 이후에 해결책을 논의할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요? 질문 연습. 훈련 방법, 대화 중 감정적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별표 결국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별표를 스스로에게 묻거나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효과, 대화를 감정 공유에서 문제 해결의 영역으로 이끌고 논리적인 사고를 촉진합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감정 분리 훈련. 훈련 방법, 어떤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일어난 사실, 팩트, 과거로 인해 자신이 느낀 감정, 필링을 의식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서 정말 화가 났어. 감정에서 그가 A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B라고 느꼈다. 사실 플러스 감정로 구분해 봅니다. 효과,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이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논리적 근거 찾기 연습. 훈련 방법,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제시할 때 그것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연습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기 때문입니다. 효과, 감정적인 호소뿐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에 기반한 설득력을 높여 사고, T, 형에게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제3자 관점으로 생각하기 훈련. 훈련 방법, 갈등 상황이나 논쟁에서 만약 이 상황을 객관적인 제3자가 본다면 어떻게 판단할까? 어떤 점이 논리적으로 합당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감정에서 한 발짝 물러나 보는 연습을 합니다. 효과, 감정적인 개입을 줄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긍정적 부정적 결과 예측하기 훈련.
훈련 방법.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개인에게 미칠 감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떤 긍정적,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해보는 연습을 합니다. 효과. 감정적인 판단 외에 실용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함께 고려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데이터와 수치에 관심 갖기. 훈련 방법. 대화 중 상대방이 제시하는 데이터, 수치, 통계 등 객관적인 정보에 의식적으로 더 귀 기울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정보를 자신이 먼저 찾아보고 대화에 활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효과. 사고, 형이 중요하게 여기는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화의 폭을 넓힙니다. 명확한 피드백 요청 연습. 훈련 방법. 상대방에게 조언이나 피드백을 구할 때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대신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객관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와 같이 구체적인 요청을 합니다. 효과. 상대방의 특성을 존중하며 자신이 필요한 유형의 도움을 명확히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타인의 논리 인정하기 습관화. 훈련 방법. 상대방의 논리적인 주장이 자신의 감정과 다를 때 당신의 논리가 합리적이네요. 또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네요. 와 같이 상대방의 논리적 타당성을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효과. 상대방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논리적 사고 훈련. 2. 토론 클럽, 논리 퍼즐. 훈련 방법. 직접적인 대화 스킬 훈련 외에 별표 논리력을 요구하는 활동. 2. 토론 클럽 참여, 논리 퍼즐 풀기, 비판적 사고 훈련 강의 수강, 별표를 통해 논리적 사고 근육을 강화합니다. 효과. 대화 상황에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이러한 훈련들은 강한 감정성을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타고난 공감 능력과 관계 지향적인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타인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감정성이 강한 분들은 자신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더욱 균형 잡히고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질의 내용 -15. 인식, 특성과 관련하여 이 특성이 너무 강하다면 다른 특성의 사람과 대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맞나요? 만약 굳이 일부러 완화시킬 필요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P가 강한 사람이 대화 스킬을 개선할 수 있는 훈련 방법 10가지를 제안하고 설명하시오. 답변 내용. 네, 맞습니다. 특정 MBTI 특성이 지나치게 강하게 발현될 경우 다른 특성의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식, 특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식성이 강한 사람은 유연하고 즉흥적이며 새로운 정보에 열려 있고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로 인해 판단, 적인 사람들에게는 다소 무계획적이거나 우유부단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마감 기한이나 명확한 결론, 도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특성 완화 대신 이해와 조절. 특성을 완화시킨다는 표현보다는 별표 특성을 이해하고 조절한다. 별표는 관점이 더 적절합니다. MBTI 특성은 타고난 선호도이기 때문에 이를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타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대화 방식을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식성이 강한 분들은 판단, 적인 사람들이 계획성, 체계성, 그리고 명확한 결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유연성을 유지하되 상대방에게도 충분한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인식성이 강한 분들이 자신의 대화 습관을 개선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인식, 이 강한 사람을 위한 대화 스킬 개선 훈련 방법 10가지. 강한 인식성을 가진 분들이 판단,
적인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 스킬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 10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훈련들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을 대화에 통합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최소한의 계획 공유 연습. 훈련 방법. 어떤 일을 논의할 때 모든 세부 사항을 정하기 어려워도 가장 기본적인 목표, 예상 마감일, 그리고 필수적인 다음 단계를 먼저 제시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일단까지는 마치려고 합니다. 와 같이 말합니다. 효과, 판단, 제의, 적인 상대방에게 기본적인 틀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불안감을 줄이고 대화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선택권 제한 훈련. 훈련 방법, 상대방에게 선택지를 제공할 때 너무 많은 옵션을 나열하기보다 핵심적인 이 3가지 옵션으로 좁혀서 제시합니다. A와 B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처럼 말합니다. 효과, 판단, 제의, 적인 상대방이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불필요한 탐색 시간을 줄여줍니다. 진행 상황 중간 보고 습관화. 훈련 방법, 특정 업무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완벽하게 끝내지 않았더라도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라도 보고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또는 오늘 글 시도해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효과, 판단, 제의, 적인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불확실성을 해소해줍니다. 명확한 질문하기 연습. 훈련 방법, 대화 중 궁금한 점이 생기면 모호하게 질문하기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이 정보를 드려야 할까요? 이 업무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효과, 상대방의 계획적인 사고방식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오해를 줄입니다. 마감 기한 설정 및 준수 노력. 훈련 방법, 가능하면 스스로 마감 기한을 설정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공유한 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지키기 어렵다면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효과, 판단, 제의, 적인 상대방에게 책임감과 신뢰를 보여주고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결론, 도출 연습. 훈련 방법, 여러 아이디어를 탐색한 후 대화가 길어진다 싶을 때 그럼 일단 여기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할까요? 와 같이 스스로 결론을 제안하는 연습을 합니다. 효과, 불필요한 논의를 줄이고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주어진 계획에 적응하기 훈련. 훈련 방법, 상대방이 이미 세워둔 계획이나 정해진 절차가 있을 때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일단 그 계획을 따르고 그 안에서 유연성을 찾아보려 노력합니다. 효과, 상대방의 조직화된 방식을 존중하고 갈등의 소지를 줄입니다. 논의 주제에 집중하기 연습. 훈련 방법, 대화 중 흥미로운 다른 주제로 이야기가 번질 때 지금은 이 주제에 대해 먼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는 그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일단 이것부터 정리할까요? 와 같이 원래 논의하던 주제로 돌아오려는 노력을 합니다. 효과, 대화가 산만해지는 것을 막고 판단, 제의, 적인 상대방이 대화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습니다. 결과물 미리 보여주기 훈련. 훈련 방법, 어떤 결과물을 제출하기 전에 완벽하지 않더라도 초안이나 아이디어 스케치 형태로 먼저 보여주며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효과, 판단, 제의, 적인 상대방에게 진행 상황에 대한 확신을 주고 필요한 경우 빠르게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체계적인 정리 습관 들이기. 훈련 방법, 대화나 회의 후 핵심 논의 내용, 결정 사항, 다음 행동 계획 등을 간단하게라도 정리하여 기록하고 필요하면 공유합니다. 효과, 자신의 유연한 사고 과정이 실제적인 결과물로 이어지도록 돕고 판단, 제의, 적인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리와 관수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훈련들은 강한 인식성을 덕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유연하고 개방적인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타인의 체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인식성이 강한 분들은 자신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더욱 명확하고 생산적인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